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2022년을 맞이하고 처음 인사드리네요. 작년 12월에는 나름 좀 오랜만에 게으름을 좀 피워봤던 것 같은데 올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번 시작해볼게요. 2022년 IPO의 첫 타자 오토엔의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은요, 연관 검색어로 현대차와 기아가 꼭 따라 붙는 회사거든요. 그 이유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토엔은 회사명에 All About Mobility Life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빌리티 생활의 모든 것이라는 뜻인 거죠. 2008년 현대자동차 그룹의 사내 벤처로 출발했고요. 2012년에 분사한 자동차 생활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 분사할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억 원의 초기 자본금을 투자했어요. 현재까지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따라 붙는 거고 그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기업인 것 같기는 한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인지는 확 와닿지가 않죠. 같이 한번 뜯어볼게요. 회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플랫폼 부문과 커머스 플랫폼 부문. 자, 커머스 플랫폼 부문부터 살펴볼게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만 요약을 하자면 자동차 용품과 부품을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장착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커머스 플랫폼을 오토엔이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플랫폼이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현대 블루 멤버스 카 라이프몰하고 기아 멤버스 카엔 라이프몰, 이 공간에서 현대차와 기아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요, 자동차 특화용품들하고 세차, 튜닝 이런 다양한 카케어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객,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정비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현대차, 기아, 삼성 자동차의 정비소를 대상으로요, 표준 시설 상품과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현대 디지털키 소유자 대상의 픽업 세차 서비스도 있고요. 벤츠 멤버십 고객 대상으로 하는 세차 서비스도 있네요. 네, 직접 한번 이용해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림에서 맨 위층에 있는 현대, 기아, 벤츠, 르노, 삼성 이런 완성차 업체들이요, 중간에 있는 오토엔의 이 커머스 플랫폼을 적용을 해서 자동차 용품과 부품,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 구매한 부품을 오프라인 장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오토엔이 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토엔이 약 2만여 개의 상품 데이터베이스와 1만 소의 오프라인 장착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부터 장착까지의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커머스 플랫폼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제품 서비스 플랫폼 부문을 같이 볼게요. 이 부분은요, 다시 두 가지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째, 오토엔 자체 브랜드 제품과 수입 총판 상품을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판매하는 플랫폼 되겠습니다. 차량, 운전자 케어 제품, 액세서리, 매트와 거치대, 튜닝, 유막 제거 등등등 이렇게 특화된 브랜드가 총 5개가 있어요. 제가 튜닝 브랜드를 표에 담지는 못했네요. 자, 아무튼 이 자체 브랜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상품성을 검증하는 절차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다음, 둘째. 앞에서 오토엔이 애프터마켓 상품과 서비스를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애프터마켓은 차량이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2차 시장을 말하고요. 비포마켓은 차량 개발에서 판매까지의 1차 시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차를 구매한 뒤에 액세서리나 튜닝을 한다거나 매트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애프터마켓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오토엔이 이런 애프터마켓 상품들을 판매하고 상품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요, 신차와 연계된 제품과 서비스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비포마켓인 자동차 완성 업체들에게 이런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는 어떨까요? 신차 옵션으로 제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제안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현대 신차 옵션으로 빌트인 공기청정기나 펜용품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요. 또 제네시스 신차 지급품으로 키홀더와 목쿠션 이런 것도 개발해서 제공을 했고요. 또 보호 필름도 있고요. 그래서 오토에는 애프터마켓이 주요 영역이기는 하지만 신차와 연계된 제품과 서비스까지 개발을 하면서 비포 마켓까지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오토엔의 사업 분야는 첫째, 커머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완성차 업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다양한 특화용품과 서비스 제공의 중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자체 브랜드를 통한 제품과 서비스를 애프터마켓에서 제공을 한다. 셋째, 비포마켓에서 신차와 연계된 제품, 서비스 개발까지도 가능하다. 다음 매출 비중을 보면 제품 서비스 플랫폼의 비중이 커머스 플랫폼보다 훨씬 크고요. 그 중에서도 신차 연계 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2020년 기준 55.10%로 가장 높았네요. 제네시스 키홀더가 좀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업 내용만 가지고는요, 약간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느낌이잖아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현대차, 기아와 전략적 제휴 관계라는 것이 이 회사의 매력도를 가장 높이는 요인인 것 같아요. 2021년 11월 16일 기준으로 현대차는 오토엔의 지분 10.39%를 가지고 있고요. 기아는 6.5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완성차 업체가 엄청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회사가 신차와 연계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해서 버는 돈이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오토엔은 현대차와 기아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신차가 출시되기 전에 설계 데이터 등 미리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자동차 용품을 먼저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자동차 부품사들은요, 신차가 출시된 이후에 관련된 제품을 빠르게 만들어서 내놔야 되니까 완성도도 조금 떨어지고 시기적으로도 늦은 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토에는 이렇게 신차 지급 단계에서부터 옵션 사항이나 지급품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관련된 용품이나 부품을 만들기 때문에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정말 독보적으로 이점을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차 시장 확대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 특화된 EV 멤버스를 기획하고 오토엔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앞에서 봤던 현대 블루 멤버스몰 외에 따로 EV 멤버스몰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이에 맞춰서 또 오토엔도 전기차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적용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용품도 미리 선행해서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어요. 그림에 몇 가지 용품들이 나와 있는데 스티어링 휠 테이블, 다목적 트레이, 차박용 에어매트, 차박용 멀티 커튼 등등등. 자동차가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기차는 공간 이동수단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요. 현대 기아차가 eGMP 기반으로 해서 2025년까지 23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오토에 대해 커머스 플랫폼 매출과 또 신차와 연계된 제품, 서비스 매출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올해 자체 커머스 브랜드 모카라는 것을 출시할 예정인데요. 모두의 카라이프의 약자라고 하고요. 뭐냐면 차량이 6년 이상 된 고객을 주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이에요. 6년 이상 차량을 운행한 고객들은 관리하거나 수리할 때 가격에 매우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수리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최저 가격 상품을 구매하고 최저 가격의 공임을 찾아서 장착을 하거나 직접 DIY 방식으로 장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공임비는 차량을 수리할 때 드는 인건비를 뜻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돕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1단계 공임 비교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에 런칭할 예정이고요. 2단계로 상품 가격 비교 서비스는 하반기에 런칭을 하고요. 또 3단계 직접 장착을 할 때 장착점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쉐어링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모카 앱에 회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서비스를 더 추가할 계획이에요. 자동차 리사이클링 부품 사업과 DIY 정비소 쉐어링 사업. 앞에서 얘기했듯이 6년 이상 된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은 수리할 때 순정품, 비싼 순정품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재생 부품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이 재생부품 시장이 오프라인 위주로만 판매가 되고 있어서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토엔이 이 재생부품 시장을 미리 좀 선점하기 위해서 현대, 기아 재생부품 대행사인 오토리사이클 레이전시하고 협력을 하고 이 분야를 IT화 시킬 계획이고요. 온라인에서 부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오토엔의 이커머스 시스템을 미리 사용하고 있는 약 2,000개의 정비 협력 업체들을 활용해서 DIY 정비소 쉐어링 사업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재생부품을 온라인에서 사고요. 직접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소는 시설 가동률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은 또 저렴하게 부품을 사서 직접 장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회사 측이 제시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도 모카 채널 런칭과 전기차 관련 용품 개발 이런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실 오토엔의 기존 사업 구조만 놓고 본다면 크게 매력은 없죠, 사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으로 전기차 부문과 모카라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 견해는요. 현재 오토엔이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공간용 용품들이 사실 필수제는 아니잖아요. 이 전기차를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매출 확대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모카 또한 타겟층이 6년 이상 된 차량 소유주로 한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데다가 모카라는 플랫폼 마케팅에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재생부품에 대한 관심도가 과연 얼마나 높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넘어가서 실적 볼게요. 그래도 최근 3개년간 꾸준히 매출액은 증가세를 보였고요. 영업이익도 동반해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제네시스 지급품인 키홀더 관련한 매출이 다양한 차종 출시와 함께 증가한 덕분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2021년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네시스의 지급품 매출도 감소했을 테고요.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차 출시 일정이나 계획에 따라 오토엔의 실적은 이렇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재무 안정성 지표는 우선 부채 비율이 2019년에 눈에 띄게 높은데 2019년까지는 적자가 계속된 데다가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가 다 있었거든요. 이게 회계상은 부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다행히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면서 자본 총계 자체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환사채의 일부 상환, 전환으로 인해서 부채는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부채 나누기 자본 총계, 부채 비율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전환사채 남은 거 전량 상환, 전환 다 됐고요. 상환 전환 우선주도 전량 보턴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가 확 줄어들었어요. 현재는 업종 평균보다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최근에 계속 어쨌든 흑자가 시현됨에 따라서 현금이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당장 재무 구조에 문제가 생길 확률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재무 지표는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공모 관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87만 7,579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4,200원에서 4,800원 사이입니다. 공모가 상단으로 총 공모액이 약 138억 원밖에 안 돼요. 예상 시가총액도 약 618억 원. 굉장히 소형 IPO에 속합니다. 나머지 일정 쭉 보시고요.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차 증권 두 군데에서 청약이 가능하세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현대차나 기아가 혹시 구주 매출로 지분을 일부 파려나 싶었는데 하나도 없네요.
좋습니다. 회사 미래를 보고 계속해서 제휴관계를 유지하겠다. 같이 함께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니까요. 다음,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면 비율로는 29.64%, 금액으로는 183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 측면에서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기존 주주 비율도 7.29%로 아주 많지는 않고요. 자, 기존 주주를 조금 자세히 보면 현대차, 기아 말고 벤처 금융이 굉장히 많은데요. 분홍색은 유통 가능한 비율이고 노란색 음영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를 약속한 비율이거든요. 보면 노란색에 쓰여진 숫자가 훨씬 높죠.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확약을 건 물량이 더 많다는 뜻이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2년간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줬습니다. 이 밖에 추가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없어요. 그래서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하고요.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겠습니다. 제가 1월 공모주 워밍업 영상에서도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비교 대상 기업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시켰어요. 오토엔이 커머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시총 상위 대표 기업들을 포함시켜서 펄을 조금 높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오토엔은 자동차에 한정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높은 펄을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비교 기업들의 평균 PER은 35.6배고요.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22억 원에다가 적용퍼 35.6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774억 원을 도출했습니다.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5,872원을 계산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은 28.47%에서 18.25%를 적용했는데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18.25%면 좀 낮은 편이죠. PER이 좀 높은가 싶은 와중에 할인율까지도 낮아서 공모가가 크게 매력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내용 총 정리하고 갈게요. 자, 영상 길어지니까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 내용이나 공모가가 크게 끌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현대 기아와의 협력 관계를 얼마나 매력적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평가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오토엔과 K옥션의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그래서 오토엔의 비례까지 청약을 하게 되면 K옥션은 비례 청약이 불가능해지니까요. 선택이 필요한 분들은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까지 다 확인하신 뒤에 결정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칠게요. 미래에셋이 배정 물량이 훨씬 많고요. 현대차 증권은 14만 4천 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약 수수료는 두 증권사 모두 2,000원을 받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전월 말잔을 3천만 원으로 맞춰두면 다음 달에 자산 등급이 실버로 변경이 되면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제가 12월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번 달 말에도 말잔을 3천만 원으로 맞춰두시면 다음 달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부터라도 적용 받으실 분들은 신경 써서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토엔은 공모가 상단이 4,800원으로 주당 단가가 매우 싸잖아요. 만약에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서 참여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균등 수량을 몇 주 못 받을 테고 그 경우에 배정 금액이 워낙에 낮아서 기대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모주 투자 재미를 못 볼 수 있으니까 그 점 고려하시고요.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1억 3,44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고요. 현대차증권은 100% 기준 1,680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청약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균등만 하실 때는 사실 두 개 증권사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될 텐데 비례까지 할 때는요. 미래에셋 증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영상에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1월 10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 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